자, 이론에 대한 단원으로는 CSS 마지막 단원인데요. CSS로 처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가적인 효과에 대해서 모아서 정리한 거예요. 이게 옛날 CSS에는 없고요. CSS3로, 그러니까 한 2015년도 이후에 점진적으로 추가된 기능이고, 지금 여기서 소개하는 것 이외에 CSS는 지금도 뭔가 계속 추가되고 있어요. 그 중에 이제 보편적으로 자리 잡아서 이제 많이 쓰이는 기능들이에요. 첫 번째는 박스 섀도우입니다. 박스에 그림자를 주는 효과고요. 기본 방법은 텍스트 섀도우랑 똑같아요. X 오프셋은 그림자가 가로 방향으로 가고요. Y 오프셋은 세로 방향. 블러 라디우스는 번짐 정도. 컬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림자 색상. 인셋이라는 거는 이제 그림자의 유형인데요. 표시하지 않으면 그림자가 밑으로 이렇게 생겨요. 근데 인셋이라는 단어를 명시를 하면은 그림자가 이렇게 안쪽으로 먹은 것처럼 들어가요. 자, 인셋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는 조금 이따가 예제 비교해 보는 게 훨씬 더 잘 와닿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박스 모서리를 둥글게 표시하는 방법이에요. 기본적으로 박스가 이렇게 정사각형인데 모서리가 이렇게 라운딩 처리가 되는 이런 특성이에요. 4개의 값을 부여하면은 좌측 상단부터 여기부터 시계 방향으로 돌아갑니다. 단일 값을 지정하면은 네 모서리 모두 똑같은 값이 적용되고요. 4개를 개별적으로 설정할 때는 탑 레프트, 탑 라이트, 보톰 레프트, 보톰 라이트예요. 이게 원리가 박스가 이렇게 있을 때 만약에 5픽셀이다라고 하면은 5픽셀을 영역을 이렇게 잡는데요. 그래서 여기를 지나는 이렇게 원을 그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둥글게 말려 들어가는 반지름 크기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요것과 관련된 첫 번째 예제가 1번이에요. 박스 3개를 배경 색깔이랑 사이즈 똑같이 해서 일단 준비를 했어요. 자, 이렇게 부여해 놓고요. 첫 번째 박스한테 보더 라디우스 20을 줍니다. 그러면 내 모서리가 전부 똑같은 사이즈로 이렇게 말려 들어가요. 보더 보톰 레프트와 탑 레프트만 부여해요. 그러면 이렇게 여기 그리고 여기 이렇게 다르게 들어가죠. 세 번째는 4개 값을 부여했는데 좌측 상단부터 시계 방향으로 돈다 그랬으니까 좌측 상단, 우측 상단, 우측 하단, 좌측 하단이 되겠죠. 자, 여기에다가 이제 박스 섀도우를 걸었어요. 3픽셀, 3픽셀, 번짐 5. 그 다음에 배경 색상. 그럼 기본적으로 이렇게 아래쪽과 오른쪽으로 그림자가 밑에 깔리는 형식으로 들어가는데, 자, 두 번째는 같은 값인데 인셋만 부여했어요. 인셋을 부여하면 이렇게 안쪽으로 먹혀 들어가는 것처럼 그림자가 생겨요. 위에 같은 스타일을 드롭 섀도우, 아래 박스 2 같은 스타일을 이너 섀도우라고 부르고요. 텍스트 섀도우 했을 때랑 마찬가지로 콤마로 구별해서 그림자 여러 개 한꺼번에 쓸 수 있습니다. 요거는 드롭 섀도우랑 이너 섀도우를 같이 쓴 건데 잘못 사용하면 이렇게 좀 유치해지니까 그림자 효과는 좀 신중하게 쓰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 관련된 효과인데요. 박스 섀도우는
이름만 봐서는 블록 레벨한테만 가능할 것 같은데 인라인 요소인 이미지에도 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보더 라디우스를 이미지한테 적용할 때도 가능한데요. 보더 라디우스를 50%라고 부여하면 이게 위드스 헤이트의 절반만큼 잡아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지가 가로 세로 크기가 정사각형일 때 이 클래스를 적용해서 보더 라디우스를 50%로 부여하면은 이미지가 원 모양으로 나와요. 자, 기본 이미지가 있고요. img 태그에 대해서 가로 250, 세로 250을 줬으니까 이미지 크기가 정사각형으로 나오겠죠. 이 상태에서 img 섀도우라는 클래스한테 박스 섀도우를 부여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림자는 분명히 인라인 요소인데도 박스 섀도우 속성을 먹어요. 그리고 보더 라디우스, 세 번째 이미지한테 보더 라디우스를 50% 부여하면 저장했을 때 이렇게 이미지가 동그랗게 나옵니다. 자, 요 둥근 이미지는 지금 그림자를 안 준 상태에서의 원형 표시고요. 아래쪽은 동그랗게 만들고 그림자 같이 줬죠. 클래스 2개 동시 부여한 거예요. 자, 그 밖에 그 이미지 사용할 때 중요한 게 오브젝트 핏이라는 속성이에요. 이거 우리가 비디오 태그 할 때도 사용을 해봤는데 이미지의 크기를 어떤 방식으로 조절할지를 결정을 해요. 컨테인은요, 가로 세로 비율을 유지하면서 이제 이미지가 콘텐츠 내부에 들어가도록 크기를 맞춤 조절해요. 이미지가 요만한데 내가 위드스랑 헤이트를 정사각형으로 부여했다라고 하면은 이미지가 요 안에 어떻게든 들어가게 해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커버는 가로 세로 비율을 유지하면서 요 박스에 가득 차게끔 해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렇게 이미지를 넣어야 여기를 가득 차죠. 그러면 이제 객체 일부가 잘려나갈 수도 있다는 거죠. 자, 필은 어떻게든 이 네 꼭지점을 위드스 헤이트 영역에 딱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사이즈가 찌그러질 수도 있고요. 노는 크기 조절 안 함. 스케일 다운은 요 두 개 중에 크기가 더 작아지는 값을 선택을 해요. 자, 똑같은 이미지를 이렇게 쭉 나열을 했는데요. 이 이미지가 원본이 이렇게 가로가 더 긴 이미지예요. 그리고 이 이미지의 원래 크기가요. 이미지 속성을 확인해 보면은 이미지 해상도가 3414에 2276이에요. 꽤 큰 이미지죠. 지금 이거를 가로 세로 200픽셀 영역에다가 맞추다 보니까 그림이 배가 이렇게 좀 찌그러져 있는 상태예요. 원래는 가로로 긴 이미지예요. 자, img 디폴트라 그래서 요 배를 표시하고 있는 모든 영역한테 사이즈를 다시 줬습니다.
320에 160 테두리 졌어요. 자, 첫 번째 이미지는 비교 대상으로 놓을 거고요. 자, 두 번째, 오브젝트 픽 필. 자, 이 필이 기본값이에요. 어떻게든 주어진 위드스 헤이트 영역에 그림의 내 꼭지점을 맞춰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이미지가 사이즈가 이렇게 줄어들면 이미지의 내 꼭지점과 박스 내 꼭지점을 맞추니까 그림이 찌그러질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커버. 자, 이미지를 가득 채웠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이미지를 채우느라고 지금 위아래로 조금씩 잘려 나가 있는 상태예요. 확대해 보면은 여기는 지금 배 밑면이 보이는데 여기는 배 밑면이 안 보이죠. 자, 그 다음에 컨테인. 컨테인은 커버가 가득 채우기라면 컨테인은 박스 영역 안에 그림이 어떻게든 다 들어가게끔 하는 거예요. 가로 세로 비율을 유지하면서. 자, 노는 그림의 축소를 안 합니다. 축소를 안 하니까 지금 원본 이미지 어디 갔어? 네. 요 원본 이미지가 가로 크기가 거의 3400이었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가로 크기를 360인가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거의 10분의 1 크기란 말이에요. 10분의 1 크기인 박스인데 그림을 축소시키지 않고 그냥 갔다는 거야. 그러니까 요만큼밖에 안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밖에 안 나오죠. 자, 스케일 다운은 필과 커버 중에 그림이 더 작게 나오는 걸 택하는 거예요. 논 같은 경우는 쓸 일이 없을 거고 필은 기본값이니까 필을 쓸 바에 아예 명시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얘는 커버 아니면 컨테인 요 둘 중에 아무거나 될 대로 되라지면 스케일 다운인 건데 대체로 요 두 개 중에 값을 바꿔가면서 느낌상 여러분들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거 골라서 쓰시면 돼요. 디테일하게 얘는 어떤 효과다 뭐 일일이 뭐 문장으로 정의할 수 있을 정도가 아니라 요 속성 두 개만 기억한 다음에 상황에 따라 더 느낌 좋은 거 택하세요. 자, 그 다음에 투명도예요. 모든 HTML에 대해서 오퍼시티 속성을 줄 수 있고요. 0은 완전 투명, 1은 불투명, 0.5는 반투명이에요. 투명도는 그 포지션 속성에서 실험하느라고 한번 사용을 해봤어요. 자, 피규어를 주고 그림 넣어주고 피그 캡처를 하나 줘봤어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투명도가 지금 0.5예요. 원래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투명도를 0.5로 줬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놓고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투명도를 1로 바꿔요. 그럼 마우스 올라가면 선명해지는 거죠. 여기에서 조금 있다가 나올 트랜지션을 주면은 투명도가 스르륵 하고 자연스럽게 바뀝니다. 확실히 느낌의 차이가 있죠? 자, 일단 요거 3개 한번 해봅시다. 네, 한 3시 20분 정도에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요소 변형하기라는 부분 한번 해볼까요?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속성이에요. 요소의 형태를 변환을 하는데 이때 변형되는 요소의 중심을 기준으로 상대적 좌표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태까지 우리가 봤었던 CSS 특성들은 박스가 있을 때 왼쪽 상단 꼭지점을 기준으로 항상 좌표가 같은 게 잡혔는데 얘는 특정 요소의 가운데 중점을 기준으로 좌표가 생겨요.
트랜스폼이라고 하면서 여러 개 형태의 함수를 사용을 해요. 2개 이상 효과를 줄 때는 공백으로 구별하시면 되고요. 자, 로테이트는 회전이에요. 중점을 기준으로 회전을 해요. 시계 방향으로 돌지 반시계 방향으로 돌지예요. 각도를 명시하는 거기 때문에 단위도 같이 명시해야 되고요. 마이너스 값도 가능합니다. 로테이트 X하고 Y인데 X축과 Y축을 기준으로 해요. 예를 들어서 로테이트 X라고 하면 X축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얘가 이런 방향으로 돌고요. 로테이트 Y라고 하면은 이 방향으로 돌아요. 트랜슬레이트는 이동이에요. 가로, 세로 순서로 값을 지정하시면 돼요. 트랜슬레이트 X, 트랜슬레이트 Y는 가로만 이동할지 세로만 이동할지예요. 포지션 속성하고 비슷한데 차이점이 있다면 아까 말했다시피 얘는 박스의 가운데 중점을 기준으로 움직이고요. 그 다음에 얘가 움직인다고 해서 주변 애들이 영향을 받지는 않아요. 또한 Z인덱스 속성을 먹어요. 자, 스케일, 크기 변환이에요. 가로, 세로 순서로 값을 지정하시면 되고요. 비율이에요. 2라고 하면 2배 커진다는 뜻이에요. 0.5라고 하면은 작아집니다. 스케일 X랑 스케일 Y도 가능해요. 이게 위드스 헤이트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박스가 이렇게 나란히 있을 때 이 녀석의 위드스 헤이트를 바꾼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애들이 그만큼 밀려요. 근데 스케일 속성은 이렇게 붙어 있을 때 얘 크기를 키우면은 레이어 상태로 바뀌기 때문에 요소가 커지면서 주변 애들을 덮어요. 주변이 밀리질 않아요. 자, 스퀘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마름모 형태로 찌그러뜨리는 속성인데 얘는 잘 쓰기가 되게 힘들어요. 자, 마지막으로 트랜지션 여러 번 나왔었죠. CSS의 속성값이 바뀔 때 값의 변화가 일정 시간에 걸쳐 일어나도록 하는 거예요. 트랜지션 적용할 속성과 시간입니다. 그리고 리듬 속성이 있어요. 만약에 여기 속성명에다가 특정 CSS 속성을 지정하면은 그 속성에 대해서만 작용을 해요. 올이라고 지정하면 모든 CSS 속성에 대해서 작용을 하고요. 시간은 1000분의 1초인데 밀리세컨드 단위와 세컨드 단위를 쓸 수 있어요. 300 밀리세컨드라고 하면은 0.3초고요. 아니면 그냥 S 붙여서 0.3초라고 지정해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리듬에는 단어를 명시하는데 easy, 얘는 기본값, 느리게 시작해서 점점 빨라졌다가 느려지면서 느리게 시작하다가 점점 빨라지면서 느려져요. 리니어, 시작부터 끝까지 그냥 등속 운동을 해요. easy인, 느리게 시작하다가 일정 속도에 다다르면은 등속 운동을 해요. 이런 느낌이에요. easy out, 일정한 속도로 타다가 점점 속도가 느려져요. easy in out, 느리게 시작해서 느려지면서 종료해요. 이렇게 쑥 가다가 갑자기 확 빨라졌다가 중간에 느려져요. 이것도 값을 여러 개를 조절해 가면서 가장 자연스러운 느낌을 찾으시면 됩니다. 자, 예제는 박스를 여러 개를 준비를 했어요. JB 박스라고 하는 애한테 일단 전부 박스 사이즈 보더 박스 부여하고 H1 텍스트 가운데 정렬, 제목들을 가운데 몰았고요. JB 박스는 사이즈 가로 세로 100. 그 다음에 상하 마진 50에 좌우 정렬. 그럼 지금 요게 박스 하나죠? 사이즈 100씩이니까요. 패딩 20 부여해서 안쪽으로 좀 여백 잡아주고요. 배경 색깔 오렌지. 그리고 커서 포인터. 자, 그 다음에 이제 JB 서클이라고 하는 요 요소한테
사이즈 가로 세로 100%라고 했으니까 이 JB 박스를 가득 채우면서 테두리를 줬어요. 그리고 보더 라디우스 50% 줬으니까 원으로 나오겠죠. 테두리에 글자가 겹치니까 일단 글자 색깔 흰색 주고 가운데 정렬한 다음에 폰트 크기 패딩 상단 살짝 줘서 조금 가운데로 맞췄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트랜스 1, 2, 3, 4 이렇게 하나씩 클래스를 다 부여하면서 효과를 줘본 거예요. 자, 첫 번째 거 로테이트 45DEG 45도 회전이죠. 마이너스 값을 주면은 반대로 돌아요. 글자 방향 보면 알죠? 720DEG면은 두 바퀴 돈 거니까 두 바퀴 돌아서 결국 제자리니까 변하는 게 없겠죠. 자, 로테이트 X X축 기준으로 돌고요. 로테이트 Y는 세로축 방향으로 돌아요. 트랜슬레이트 자, 그냥 50 주면은 가로 세로 한꺼번에 움직이고 트랜슬레이트 X, 트랜슬레이트 Y 스케일 10번하고 같이 보세요. 주변을 덮어요. 스케일 X, 스케일 Y 스큐 자, 근데 이 효과들은 트랜지션하고 같이 써야 의미가 생겨요. 자, 좀 전에는 그냥 확확 바뀌는 거였는데 이제 이 시간 동안 걸쳐서 바뀝니다. 이제 변화되는 양상이 보이죠? 720도 180, X축 180도 Y축 180도 이동 확대 요소 변형 이런 거죠. 가장 많이 쓰는 거는 스케일 속성이에요. 자, 그래서 몇 번 보여드렸던 예제인데 이제 트랜지션을 접목한 예제입니다. 자, 예제 좀 정리 좀 할게요. 자, 이미지 리스트라는 큰 박스를 준비하고요. 그 다음에 그 박스 안에 여러 개의 아이템들을 넣었어요. 이미지 아이템이라고 해서 요 안에 일단 링크 적용하고 그림 영역, 그 다음에 텍스트가 들어갈 영역 준비하고 제목과 컨텐츠 내용, 작성자 정보, 작성 일시 이렇게 한 세트를 준비한 다음에 이 한 세트들을 쭉 복사해서 놨습니다. 그림만 계속 바꿨고요. 외부 CSS 파일을 준비했고요. CSS 폴더 안에 style.css예요. 자, 그러면 이 CSS 파일 결과 확인은 HTML 통해서 해야 돼요. 자, 먼저 이미지 리스트 넓이 100, 마우친 오토 그러면은 넓이 1000짜리가 가운데 정렬되겠죠? 자, 이미지 아이템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록 주고 넓이 25% 줬어요. 그러면 가로 배치잖아요. 근데 띄어쓰기 때문에 한 줄에 4개씩 안 들어간다 그랬죠? 마진 라이트 마이너스 4픽셀. 자, 조금 있다가 얘한테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걸어서 요거 빼고요. 같은 효과가 나오게끔 한번 해보세요. 요즘은 플렉스 쓰는 게 더 유행이에요. 자, A 태그. 디스플레이 블록 줄고 가로축 가득 채운 다음에 테두리를 줬습니다. 여기 이렇게 테두리가 표시가 되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상하 마진 10, 좌우 마진 15씩 해서 간격을 좀 띄워줬어요. 요 회색 테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글자 색깔 잡아주고 밑줄 다 없앴고요. 그 다음에 박스 높이 하나당 265픽셀로 잡았어요. 그러면 텍스트가 삐져나갈 거예요. 왜냐면은 여기까지인데 지금 그림이 너무 커서 텍스트는 다 삐져나가 있죠. 이미지 영역을 넓이는 100%, 높이를 150으로 잡습니다. 그러면 이미지 영역이 요만한데 그림은 지금 훨씬 크니까 그림을 삐져나가 있어요. 이게 이미지 영역이고요. 이제 요 안에다 그림을 가득 채워주기 위해서 이미지 크기를 100%, 100%. 자, 그 다음에 오브젝트 픽 커버 부여하고요. 이따가 요 그림한테 애니메이션 줄 거예요. 그래서 트랜지션 미리 부여했습니다. 자, 텍스트 영역 가장자리에 너무 바짝 붙어 있으니까 패딩을 써서 여백을 좀 줬어요. 제목 여백 없애고 아래쪽 마진 그리고 글자 크기 좀 설정해 주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 말줄임 처리. 제목이 몇 글자 들어갈지 예상 못 하잖아요. 컨텐츠마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균일하게 1라인 전용으로 말줄임 처리를 해줘요. 그 밑에 들어가는 P 태그, 요 컨텐츠거든요. 여백 없애고 상하 마진 글자 크기 12. 근데 이런 그 본문글 같은 경우도 컨텐츠 양을 가늠할 수가 없잖아요. 컨텐츠마다 다 내용이 다를 테니까. 그래서 얘도 말줄임 처리를 하는데 여기서는 2줄 말줄임. 2줄까지 표시되고 말줄임 되겠죠? 자, 요 밑에 있는 목록정이요. 디스플레이 논 여백 없앱니다. 그 다음에 폰트 크기랑 여백 간격 같은 거 조절하고요. 자, 이제 여기가 중요해요. 마우스를 올린다라는 단위는 여기부터 여기까지인 거죠. 요 안에 어디서든지 마우스 올릴 수 있잖아요. 요 영역이 지금 링크를 위한 A 태그예요. 그러니까 링크에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그 안에 있는 그림한테. 그래서 링크보다 좀 더 큰 단위네요. 점 이미지 아이템. 이미지 아이템이 요 전체적인 컨텐츠 하나잖아요. 요 네모 박스 영역에 대해서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그 안에 있는 그림한테만. 만약에 IMG가 없으면 전체적으로 다 커져요. 그쵸? 아니면 이걸 이미지 태그한테 직접 줬다. 그림이 커질 거니까 그림한테 줘야지 하고서 이미지한테 이걸 직접 줬다. 그러면 그림 위에 올라갔을 땐 그림이 커지는데 글자 위에 올라가면 안 커진다고요. 그래서 이 영역을 잘 잡아서 컨텐츠 영역 전반에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그 안에 있는 그림한테는. 그러면 그림에 올라가건 글자에 올라가건 그림이 커져요. 근데 지금 여기 보면 그림이 커지면서 삐져나가고 글자 영역도 침범을 하죠.
HTML 태그를 보면은 그래서 그림을요 div 태그로 감싸놨어요. 여기에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요 그림을 확대한 거죠. 이때 이 그림을 감싸는 div 태그한테 오버플로우를 히든으로 주면 이 안에서 그림이 확대되는데 그러면서 요 div를 벗어나는 영역은 잘라버린다고요. 자, 그래서 이 이미지 영역한테 오버플로우 히든을 부여하면 그 안에서만 그림이 이렇게 확대되는 효과가 나와요. 이게 요즘 유행하는 거죠. 네이버 메인 부분 이거 다 적용돼 있죠. 자, 이미지 아이템에서 인라인 블록을 빼면 전부 다 세로로 배치될 텐데 이때 부모 요소한테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걸면 전부 다 가로로 배치되지만 줄바꿈을 안 한다 그랬죠. 쭈루루루. 자, 그러고 나서 플렉스 랩 줄바꿈 허용으로 주고요. 이미지 아이템한테 플렉스 커지지 말고 작아지지 말고 기본 크기 25%만 해라. 작아지는 거 허용. 왜 안 먹어? 그냥 위드스 갑시다. 위드스 25%. 자, 이렇게 하면은 개당 25% 하면서 플렉스로 가로 배치. 자, justify 컨텐트에 스페이스 비트윈을 걸면은 내 요소 사이의 간격도 전부 균일하게 할당될 수 있죠. 요게 플렉스 사용한 스타일. 여러분들 실습 예제는 인라인 블록으로 돼 있으니까 요거 참고하셔서 요 형태랑도 같이 정리를 해 놓으세요. 자, 요거까지 실습 진행할게요.